여러분, 공포의 아침입니다. 현재 8시인데 그야말로 공포의 출발 위치예요. 그런데 그렇습니다. 이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였고, 다시 한번 제가 녹화를 할게요.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였는데 다우지수 차트 모양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현재 다우지수가 어제 기대를 했던 요 장기 라인 240일, 200일 라인이 뭉쳐있는 요 라인들을 이제 살짝 깨가지고 여기 지지받을까 했는데, 오늘 또다시 뉴욕에서,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나올 수 있다.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전파, 이게 지역사회죠. 그래서 그런 어떤 소위 얘기하는 팬데믹, 그러니까 그 대유행이죠, 대유행. 지금 그 WHO에서는 팬데믹은 아니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WHO 말을 믿어야 되겠죠. 또 예전에 신종플루 때 팬데믹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이제 큰 또 화를 일으켰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지 지금 팬데믹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지금 그 미국의 질병관리센터 이런 데서의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뉴욕 그 투자가들은 굉장히 공포를 느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공포를 느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고, 어제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요 이제 직전 고점과 장기 라인을 갖다 깨버렸단 말이죠. 그러면은 직전 고점과 장기 라인 깼으니까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됐죠. 이게 깼으니까 이제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, 그렇다면은 지금 직전 저점 라인 요거를 이제 가정할 수 있겠고, 물론 뭐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. 그 전에 2018년도에 그 깨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,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직전 저점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다,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, 25,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,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는 지지하지 않겠냐. 사실 장기 라인 깨고 나면은 어디가 지지 라인이다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, 그러나 이제 직전 저점 라인까지 오면은 반등 나오지 않겠나, 이런 이제 기대로 봐야 될 것 같고,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중요하죠. 그래서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라인이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장기 라인이 현재 나스닥은 요 정도 있죠. 그래서 8,400 라인이 있는데, 또 그 자리가 이제 8,300, 8,400 라인이 직전 고점 라인이에요. 그래서 8,300, 8,400 정도에서는 나스닥 지지받지 않겠냐. 대한민국 나스닥이 중요하다,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요 종목 한번 봐야 됩니다. 테슬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, 지금 테슬라가 오늘 뭐 12% 하락이에요. 12% 하락인데, 그러면 테슬라 차트가 깨졌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.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뭐 급락은 어쩔 수 없죠. 그렇지만 테슬라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출발 지점까지 내려왔죠. 급등의 출발 지점, 급등의 출발 지점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거고, 더 내려가면 뭐 550, 560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우려할 차트는 아닙니다. 여전히 급등의 지지 라인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원위치로 가는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61선 정도를 지지한다면은 뭐 모양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고, 또 테슬라가 뭐 깨진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2차전지 종목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왜냐면은 테슬라는 워낙 급등한 것이고 한국의 2차전지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. 그래서 그렇게 너무 테슬라 때문에 급락한다, 이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많이 나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. 반도체 종목에서는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5% 빠졌어요. 근데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제 드디어 60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.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. 많이 급등했으니까 뭐 급락한다, 이런 이제 개념이니까.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죠.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일선 깨는 그런 모습이었지만, AMD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익 매물 출현은 뭐 당연하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급락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뭐 애플도 그렇죠. 애플은 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죠. 이제 고원형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, 애플은 현재 장기간 상승으로 인한 그 피로감,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왔다 생각이 되고, 조금 올해 애플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,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하락폭이 문제가 아니라 좀 하락의 그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, 이런 개념으로 보자고요. 그래서 아마존, 넷플릭스까지 보겠습니다. 넷플릭스가, 오늘도 넷플릭스는 아주 견조한데 어제도 넷플릭스는 올랐어요. 그래서 넷플릭스가 견조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, 결국 플랫폼 종목이 대장이다, 이런 얘기예요. 이제 플랫폼 종목이 가장 안전성이 있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플랫폼 종목은 뭐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, 또 넷플릭스, 뭐 이런 종목이 플랫폼 종목이에요. 그래서
오늘 보면 넷플릭스가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 보이는데, 그 코로나가 유행하면 집에서 텔레비나 봐야 될까요? 뭐 그래서 그런가? 어쨌든 넷플릭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랑 관련됐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죠.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, 지수가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2000포인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. 2000포인트. 자, 코스닥, 카카오,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, 코스닥, 카카오 이런 것보다도 결국 이제 종합지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. 종합지수. 종합지수의 모습이 중요한데, 현재 보면은 2250에 고점 만들고 내려오는 차트니까 뭐 차트 모양은 별로 안 좋아졌어요. 안 좋아졌지만, 뭐 어쩌겠습니까? 뭐 미국 내려갔으니까 2050에서 지지받을 거라 그랬는데 못 받고 이제 좀 더 빠지겠죠? 그 2050을 깨고 내려간다면 결국 2000포인트가 되겠죠. 2000포인트. 우리가 뭐 2000포인트를 깨지 않았겠다 생각이 되지만, 어쨌든 2000포인트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. 장 초반엔 뭐 주가 내려가면서 대략 한 제 생각에 한 2010 정도 아니면 2010에서 2020 정도, 그 정도가 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직전에 작년 10월 달에 그 저점이었죠. 그래서 작년 10월 달 저점인 2010이나 2020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, 그 정도 가게 되면 또 반등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뉴욕이나 우리나 워낙 급락, 투매성 급락이었기 때문에 투매 급락하면 또 이렇게 대반등이 빠르게 나타나잖아요. 대반등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2020 정도 아침에 출발하게 되면 출발하고 후에 2020에서 2010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.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코로나예요. 코로나. 근데 코로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82,0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, 사망자가 2,800명인데 주로 중국이고요. 치사율은 3.4% 정도, 51개국에서 발생이 됐고,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이제 완치자가 뭐 대부분 중국입니다만은 33,000명의 완치자가 나왔다. 이게 중요하죠. 그리고 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이 발생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, 어제 확진자가 505명 나와서 1,766명이 나왔고, 사망자는 1명 더해서 13명이 사망했고요. 그리고 현재 의심 환자는 6만 명인데, 그 중에서 검사 중인 게 25,000명, 음성 판정된 게 39,000명. 뭐 대단한 기록입니다. 왜 대단하다 그러냐 하면은, 대한민국이 이렇게 검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. 벌써 한 4만 명 정도를 검사해가지고 이 양반들은 음성이다. 그러니까 뭔가 좀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한 거란 말이에요. 유증상자.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,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검진을 했는데, 근데 그 중에서 39,000명, 거의 한 4만 명 정도가 음성이다 했으니까, 아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응 영역,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근증 능력 같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대한민국의 이 질병 관리 능력, 또 전염병 관리 능력, 대응 능력,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또 그런 부수적인 효과,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뭘 살 거냐라는 건데, 결국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플랫폼 종목들, 그리고 전기차,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, 이제 플랫폼과 전기차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, 더불어서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는 반도체 종목들도 한번 보자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플랫폼, 반도체, 그 다음에 전기차, 반도체, 이런 개념으로, 전기차는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하겠죠. 그래서 플랫폼 종목의 대표 종목은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바처럼 카카오, 네이버, NC소프트, 더불어서 NHN, 더존비전, 아프리카TV, 또 카페24, 코리아센터 이런 거 있는데,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요까지 정도, 아프리카TV까지 좋습니다. 카카오, 네이버, NC, NHN, 더존비전, 아프리카TV, 요 정도까지가 좀 현재 추세가 좋아요. 그래서 카카오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카카오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지금 카카오가 이제 어제 살짝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. 어제 하락이 한 2%대 하락이 나왔어요. 4%까지 갔다 2%대 한 3%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됐는데, 오늘 뭐 여기를 깰 수 있습니다. 깬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. 직전 저점이 있고요. 뭐 17만원대 근처. 추가 내려간다면 또 16만 5천원대
61선이 있어요.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직전 고점 17만원에서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 내려가서 이제 61선까지 내려가더라도 이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, 뭐 좋은 종목 뭐 살 수 있는 기회죠. 제가 한 달 동안 사자 그랬잖아요. 한 달 동안 사보자 라고 얘기한 게 며칠 안 됐는데, 그래서 어저께 좀 사고 그저께 좀 샀다면 조금씩 더 늘리면 됩니다.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굉장히 제가 뭐 여러분이 실행하기는 어려운 전략이긴 합니다만은,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 카카오는 하락할수록 좀 매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그 같은 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그런 전략,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려갈수록 매수량을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결국 2차전지예요. 아까 LG화학 얘기인데, LG화학이 주가가 뭐 어제 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깨진 게 아니죠. 21선 살짝 깼습니다. 다른 종목들은 뭐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LG화학은 이제 21선 살짝 깬 거예요.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뭐 내려간다 해서 LG화학이 그만큼 내려갈 것이다, 그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LG화학 별로 안 올랐어요.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주가 내려간다면 이렇게 전 저점 근처, 또 뭐 더 내려간다면 갭이 발생했던 지역 혹은 61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. 그렇게 내려간다면 또 좋은 매수 자리다. 없던 분들 이제 매수할 자리다. 그런 개념 보시면 되겠고, 좀 높게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도 뭐 올라오겠지 이런 개념입니다. 왜냐하면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니까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, 카카오, LG화학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, 뭐 삼성전자, 그죠? 삼성전자. 어제 제가 매수할 만 하다라고 얘기했죠. 삼성전자. 직전 저점이니까 한번 사보자 말씀드렸는데,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또 요 라인이 있습니다. 요 라인. 그러니까 54,000원 라인, 53,600원, 700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120일 라인 정도 직전 고점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정도 라인에서는 뭐 매수해도 좋다. 근데 그런 개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뉴욕 증시 4%대 폭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마음이 차가우실 텐데, 그러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패닉성 급락을 했다면 또 이제 급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, 이게 뭐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예전의 위치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,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뉴욕은 진짜 많이 상승했잖아요. 근데 코스피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2000포인트에 뱅뱅 도는 거야. 언젠가는 여기 벗어나겠죠. 언젠가는 2000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3000으로 갈 겁니다.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불패, 주식 필패 이거 아닙니까? 이제는 거꾸로 부동산 필패, 주식 불패 이런 식으로 돌아갈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.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, 이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크게 보고 한번 대응해보자, 그런 말씀드리면서 2000포인트를 가거나 말거나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.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코스피는 2000포인트라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포인트 또 가면 어때?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시장에 대응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공개방송이에요. 공개방송. 특별히 패닉 발생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뉴욕의 패닉, 전 세계의 패닉, 한국의 공포 이 때문에 제가 오늘 장중 공개방송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장중 공개방송에서 요거랑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. 제가 잠시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대략 한 8시 한 20분 30분 정도부터 공개방송 진행할 테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. 제가 바로 열어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또 유튜브 꼭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